마찬가지로 내란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내란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란을 적용하려면은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10가지가 넘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장군인들이 갔고 또는 여론조사에도 군인을 보냈고 선관위에도 보냈단 네. 말이에요. 이런 일체 행위가 그냥 질서유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부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5천 명이에요. 네. 12.12 사태 때 신문부가 동원한 부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2만여 명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사들 간 게 280명이야. 네.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국회의원만 해도 300명이야. 280명이 가서 국회 차원한다고? 두 번째 실탄이 지급돼서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공포함을 약간은 있잖아요. 위협감은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리고 막 그것이 뛰어다녔습니다. 국회 사방을. 네,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질서유지인가요? 국회의 어떤 입법 헌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결과를 좀 보십시오. 아니 투표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있는 본회의장까지 네. 뛰어들고 막 거기 막 저 사람은 물차를 왜 깨고 들어서 말하는 돌아다니는 군인들에 대해서 그것이 질서유지로 누가 생각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그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뛰어다니기는 뭐 있잖아요. 얼마나 뛰어다니. 비상기업의 어떤 뭐랄까 정당성 또는 대통령의 통치권까지도 위배하니 저는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확대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고 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지금 뭐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면 4.19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국민들이 벌써부터 통계 그 여론조사 보니까 49%가 헌법조사 못 믿겠다. 정책 중립에서 못 믿겠다 하고 45%가 믿겠다 그래요. 이미 절반 가까이가 불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현재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10%도 안 되는데 지금 50% 됐단 말이에요. 국민 50%가 원하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네. 자기 마음대로 인용시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영이죠. 만약에 말이죠. 네. 그렇게 이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네. 보수에 있는 부분마저 다 넘어가서 네. 이쪽 주장대로 네. 하자면 전체 모두가 인용을 한다면 네. 그럼 나머지 그 보수 4명도 변절한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 다가 아니 좌우를 떠나서 국민에 대한 단역자죠. 8명 전부 다가. 아, 보수 이유는 당연하죠. 서 있는 모두 당연하죠. 잘못된 이유는 건가요? 뭐냐면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지. 국민이 위에 헌법재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 누구 위해서 존재하죠? 국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 우리나라 주권이 누군데요? 국민이 가지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국민은 탄핵 기각만 주장만 사람들만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대5가 된다 칩시다. 네. 그럼 대통령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탄핵 강행할 때 몇 프로 있어야 되죠? 3분의 1, 국회에서 3분의 2잖아요. 예. 최소한 걸 3분의 1하면은 우리가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30%만 돼도 인용하면 안 되죠.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네. 전체가 다 인용을 해버리면 저는 그런 국민의 반역자고 의사오전이죠. 저는 그렇게 보수에서는 봅니다. 그 재판관들도 그럼요. 당연하죠. 반역자고 당연하죠. 그러십니까? 왜냐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왜 헌법재도 그런 재판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전 선생님은 네. 극우주자입니까? 저는 원래 진보 쪽이었어요. 예. 저는 바뀌지 않거든요. 저는 중도라 생각하고 상식을 국민 상식선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극좌로 갔어요. 지나치게 공사기 좌파로 가는 바람에 전환길이 가만히 있는 전환길은 우파가 된 거고. 그러면 전 선생님은 네.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중도 우파라고 생각해요. 중도 우파.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자의 네.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네. 뭔가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동이나 폭력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건 거죠. 우죠.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뭐 제가 집회 그런데 나가서 제가 평화죠, 평화. 서울 서부지법 행동 때도 그것은 사람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재가 만약에 잘못된 네. 판단을 한다면 그건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건- 해체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젊은이들이 네. 또 우파에서 네. 헌법재판소를 막 폭력으로 점거하는 사태에 빌미가 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구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행되는 재판 과정이 벌써부터 10가지가 넘는데요. 불법적인 게. 네. 이렇게 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인용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교수님도 그럼 지금 폭력 선동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선동할 그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죠. 가루가 된다는 말은 꼭 폭력을 그걸 부순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또 마찬가지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자극이 돼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거는 폭력을 저는 조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을 석방하라! 전원길 강산을 모시겠습니다!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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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장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네요. 조금 전에 제가 본부석에서 물어보니까 대구에서 경찰 추산 52,000명, AI 촬영으로는 18만 명이라 하던데 오늘이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광주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많이 왔었고, 그 광주에 우리가 집회한 직후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도 탄핵반대 시국선언 하던데 그 응답이라 생각해서 너무나 우리 놀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를 2030이 먼저 이끌었는데 그 뒤로 4050, 6070, 80이 개몽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전국 대학생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4.19를 대학생들이 이끌었고 5.18을 광주 시민들이 이끌었고 1987을 다시 대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이번 우리 탄핵 반대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 마찬가지로 2030에서 시작해서 전국 대학생들이 이제 화답하고 전 국민들이 화답할 때가 되었습니다.